흥미를 더해가는 세리에A 2021-22 시즌, 이번에는 4라운드 정리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라운드 가장 먼저 치러졌던 경기는 사수올로와 토리노의 경기인데요. 토리노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팀 모두 공격 쪽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수올로는 카프토가 삼프도리아로 이적하면서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황이고, 토리노는 자자와 베르디, 거기다 벨로티까지 싹 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역시 공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수올로는 골대샷, 토리노 역시 두 번이나 골대를 맞추면서 경기 내내 답답한 결정력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특히 토리노의 결정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경기를 아예 대놓고 압도했거든요.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경기를 오히려 본인들이 어렵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도 피아차의 골로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초반 토리노가 승점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었던 데에는 기본적으로 유리치 감독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반면 사수올로는 조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라스파도리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2선 자원 쪽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선수다 보니까 공격수로 세웠을 때 효과가 잘 나지 않아요. 이번 경기 슈팅 빵개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노아와 피오렌티나입니다. 피오렌티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제노아 골키퍼 시리구가 계속된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피오렌티나가 우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골을 넣지 못했던 경기. 설상가상으로 카스트로빌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 26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오렌티나로서는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교체로 투입된 사포나라가 이번 경기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팀에 선취골을 만들어줬고요. 추가골은 어시스트까지 해냈습니다. 역시나 새 감독 이탈리아노의 효과를 듬뿍 보고 있는 피오렌티나인데요. 기본적으로 팀을 제대로 살려놓은 것은 물론이고 던칸 같은 악성쩌리들도 확실하게 써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상대를 압박하는 강도와 위치도 훨씬 좋아졌고, 공격 시 선수들이 볼을 받으려고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모로 이아키니 감독과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탈리아노 감독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노. 다음 경기 인테르와 볼로냐의 경기는 인테르의 대승 6대1로 끝났습니다. 일단 인테르 선발 라인업에 특이점이 있었는데 우선 둠프리스가 인테르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하게 됐고요. 베시노가 또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둠프리스가 정말 이번 경기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우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낮은 크로스를 통해 어시스트만 2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어시스트 3개 기록할 수도 있었죠.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게 하키미는 다른 건 다 좋은데 크로스가 똥망이었단 말이죠. 적어도 크로스 하나만큼은 하키미보다 둠프리스가 훨씬 좋습니다. 거기다 역습시 치고 나가는 스피드 역시 전혀 하키미에 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선수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인테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제코 역시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원래 코레아가 선발 출전했지만 경미한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 29분 만에 제코와 교체가 됐는데요. 후반 들어서 2골을 몰아넣으면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골 페이스가 아주 좋죠. 거기다 후방에서 볼 배급도 엄청 잘해줍니다. 슈크리니아르와 베시노까지 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기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인테르. 다만 볼로냐에게 한 골을 내줬는데요. 득점은 많은데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1라운드 제노아전 이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볼로냐에 합류한 2000년생 테아테는 인테르전에서 세리에A 무대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살레르니타나와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가 1대0으로 승리. 이기긴 했지만 아탈란타가 시즌 초반 경기력이 썩 안 좋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살레르니타나가 슈팅 수를 더 많이 기록했고 오히려 경기도 주도해 나갔어요. 자파타의 클래스로 결승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아탈란타 특유의 강한 공격이 나오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있는 찬스도 요즘에는 날려먹는 빈도가 많아요. 그나마 부상에서 돌아온 자파타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는 점 하나는 아탈란타에게 고무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탈란타에게 운도 따라줬던 경기. 살레르니타나는 이적시장 끝무렵에 급하게 모셔온 리베리가 데뷔 경기를 치렀는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엠폴리와 삼프도리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삼프도리아의 3대0 완승이었죠. 부상을 당한 가비아디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급하게 영입된 베테랑 공격수 카푸토, 드디어 밥값을 해냈습니다. 전반 31분 가볍게 선취골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사실 골은 더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카푸토가 제대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한 판이었죠.
이번 시즌 삼프도리아 성적에 퀴를 쥐고 있는 퀄리아렐라 카푸토투톱, 평균 나이 37세, 점점 손발이 맞아가는 느낌이 드는 게 느낌이 좋습니다. 반면 한때 밀란 팬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쿠트로네는 이번 시즌 엠폴리의 주전 공격수로 낙점받았지만 영 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베네치아와 스페지아 경기, 스페지아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동안 스페지아 지방을 덮친 코로나19 때문에 선수단 대부분을 쓰지 못했던 스페지아와 티아고 모타 감독이었는데요. 행여 숨쉬다가 네 숨결까지 들이마실까? 그래서 그 인간 숨결까지 마실까? 토 나와. 그리고 드디어 이번 경기에서 스페지아는 선수단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바스토니의 원더골로 먼저 앞서갔던 스페지아. 하지만 체카리니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는데 종료 직전 브라비아가 버저비터 골을 터뜨립니다. 드디어 극적으로 시즌 첫 승을 만들어낸 스페지아의 모타 감독, 스페지아의 시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은 베로나와 로마의 경기인데요. 반전이 있었죠. 베로나가 로마를 3대2로 꺾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공식 경기 전승, 6연승을 달리고 있던 로마였는데요. 그 엄청난 상승세의 중심에 있던 선수는 바로 주장 펠레그리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이번 경기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미친 감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텐데요. 튕겨져 오는 크로스를 뒷발차기로 집어넣었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를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전체적으로 로마 공격은 펠레그리니가 이끌었습니다. 베로나의 자책골도 펠레그리니 발끝에서 시작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로마에게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실점을 보면 만치니가 걷어내려던 볼이 이상하게 골키퍼 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베로나가 어부지리로 집어넣었던 장면이었고요. 베로나의 두 번째 골은 카프라리의 원더골, 그리고 세 번째 골은 파라오니의 더 미친 골이었습니다. 넌 진짜 운이 존나게 나빠. 운이 나빴던 로마. 하지만 타미와 슈무로도프 공조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압박의 강도가 낮아진 점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드필더들의 체력 안배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이로써 공식 경기 6연승을 달리던 무리뉴의 로마는 연승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5판 연속 먹었습니까? 6판 연속 먹었습니까? 6연승? 이제 7연승 올라갑니다. 반면 베로나는 감독을 이고르 투도르로 교체하자마자 드디어 이번 시즌 첫 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치오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요. 여기서도 반전이 있었네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임모빌레의 골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던 라치오였는데요. 이상하게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던 라치오였어요. 첫 실점도 4명의 수비가 오직 한 선수만 바라보고 달려드는 바람에 2명의 공격수가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이었죠. 결국 아쉽게 실점을 합니다. 두 번째 실점도 마찬가지. 3명의 수비가 한 선수만 보고 뛰면서 케이타 발데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실점. 거기다가 세리아에서는 부메랑이 거의 공식이죠. 라치오에서 뛰었던 케이타 발데에게 부메랑 골을 쳐맞고 말았던 라치오였습니다. 하여튼 대가리 털 검은 것들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단께. 근데 그러고 보니 로마전에서 골을 넣었던 카프라리도 인테르 출신이었고, 역시 로마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파라오니도 인테르 유스였고, 라치오를 비기게 만든 케이타 발데도 인테르 출신이었죠. 이번 라운드 상위권 판도를 뒤흔들어 놨던 인테리스타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라운드에서 인테르가 리그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우린 다 친척이지. 남이 아닌 기라. 그나저나 감독 교체빨이 좋긴 좋나 봅니다. 베로나에 이어서 칼리아리도 안 좋았던 흐름을 깨고 강팀 라치오와 비길 수 있었는데요. 전임 감독들이 망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야 감독님 고마워요. 망해줘서. 이제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와 밀란의 경기. 1대1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 밀란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질라탄과 지루가 모조리 부상으로 빠졌고 칼라브리아까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했습니다. 거기다 키르까지 전반에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더더욱 밀란은 힘든 싸움이었죠. 반면 유벤투스는 전반 이른 시간에 골을 넣고 시작하는데요.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알레그리 감독의 종특이 튀어나오는데 내려앉으면서 잠그는, 지키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유벤투스가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모라타는 역습의 중심에 서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도끼가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미친 새끼. 지금 잔뜩 독이 올라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유벤투스 또한 변수가 발생을 하는데 모라타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거의 유일한 역습 루트였거든요. 그리고 모이스캔이 교체로 대신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유벤투스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이 썩 올라오지 않네요. 그리고 결국 세트피스로 밀란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그리고 밀란이 넣은 동점골에서 정말 유벤투스로서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코너킥 직전에 슈체츠니 골키퍼가 라비오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라비오가 그걸 쌩까고 서 있다가 딱 슈체츠니가 말한 그 자리에서 레비치의 헤더골을 터졌단 말입니다. 참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위기의 유벤투스입니다. 리그 개막 4경기째 승리가 없던 것은 무려 60년 만의 기록입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디네세와 나폴리의 경기는 나폴리의 4대0 완승이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입니다. 지금까지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임 가투소 감독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세트피스입니다. 가투소 감독에게는 세트피스 전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나폴리는 세트피스로만 2골을 뽑아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완벽하게 약속된 플레이였죠. 거기다 나폴리는 그동안 문제점이었던 왼쪽 풀백도 찾았습니다. 마리오 후이는 이번 경기에서 어시스트만 2개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라흐마니가 갱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놀라스 안 쓰고 뭔 뻘짓인가 했는데 엄청 잘하고요. 골도 넣었습니다. 현 시점 가장 완벽한 팀을 만들어 놓은 스팔레티인데요. 이번에는 우승을 좀 해볼 수 있을지 지켜보는 맛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주중에 치러진 리그 5라운드 경기가 거의 다 치러진 상황인데요. 제가 주말에 특히 좀 바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